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페이지 한국사 6번째 시간 입니다. 오늘은 문화 파트를 하려고 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각각의 문화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방학을 한 관계로 장소가 학교 교실이 아니라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 진짜 엑기스만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비교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지방행정구역이야.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였던 신문왕이 지방을 아주 짜임새있게 잘 잡았잖아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기억나요? 주가 5개, 아니 주가 9개, 그 다음에 오소경 해서 구주 오소경 기억나죠? 고려시대 때는 오도, 양계 도를 5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북계, 동계 해가지고 국경지역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방관이 파견은 됐으나 안찰사가 파견은 됐으나 모든 지역에 들어가진 않았다. 그래서 뭐 그 지역의 향리가 실세였다. 그런 얘기도 했어. 그리고 조선이 되면 이제 지방행정구역은 팔도가 되고요. 드디어 모든 지방에 다 지방관이 가게 되죠. 관찰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세였던 향리는 이때 가면 이방의 역할밖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토지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왕 때 있었던 거야. 귀족들을 낮추고 왕권을 높이기 위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그쵸? 통일신라 때는 관료전이라는 토지제도, 고려가 되면 전지와 시지를 합쳐서 전시과, 전지는 농사짓는 땅, 시지는 임야였죠. 그리고 고려 말 조선을 세울 때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왜 관료 전시 과전법 해서 끝말잇기처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 이름 통일신라, 이것도 신문왕 때인데 통일신라 때 학교 국학 경주에, 그리고 고려 국자감, 그리고 고려 말부터인데 조선의 실제적인 이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죠. 요 정도도 비교해서 봤었어요. 진짜 엑기스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랑 고려 때는 승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통일신라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원효, 화쟁사상 1심사장의 원효, 그리고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왔던 부석사를 세운 의상. 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의천과 진우를 보는데 특히 의천은 의천,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불교의 종파를 개창했던 의천, 천태종, 의천의 짝꿍 진울. 진울 하면 막 도노점수, 정해쌍수, 수신사결사 그런 얘기 하지만 의천과 진울이 고려시대 승려라는 것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때는 아무래도 경주, 우리 8학년 친구들은 갔다 왔잖아, 같이. 경주 9학년 친구들 갔다 왔죠? 가물가물하다. 경주하면 불국사, 석굴암.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이 중에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제일 오래된 그 목판 인쇄물 발견된 거 있었잖아.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그렇지. 인쇄술은 2개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목판 인쇄가 있고 금속 활자가 있어요. 목판 인쇄는 나무판에다가 다 판화처럼 글씨를 새겨서 종이로 찍어내는 거야. 그 찍어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이게 목판 인쇄물이에요. 엄청 오래된. 고려시대 때 가면 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기억나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한자 또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잖아. 팔만대장경, 그 대장경판, 그 나무 판때기가 8만 개다 해서 팔만대장경인데, 팔만대장경은 목판이고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인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직지심체요절이잖아요. 직지심체요절은 목판이 아니라 금속활자예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죠. 아주 자랑스럽죠.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앞섰다고 하죠.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무슨 얘기할까? 고려시대 때는 특히 고려청자 빼놓을 수 없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색깔이죠. 이런 색깔. 이 칠판 색깔. 이렇게 비취색, 옥색이라고 표현하나? 그래서 막 상감기법으로 한 상감청자도 유명하고, 근데 고려의 문화가 엄청 수준 높았었어. 요런 것 좀 보면 될 것 같고, 역사서 있는데, 고려시대 역사서 2권 맨날 비교해서 나와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이 저자를 알아야 돼. 삼국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문벌귀족 중에 한 명, 개경파, 김부식.
김부식이 쓴 역사책이고요.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승려가 쓴 역사책인데 여긴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 신화, 그런 설화 그런 내용들이 많다면 여기는 좀 정통 팩트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은요, 전기 후기를 좀 나눠볼까요?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이죠. 조선 전기하면 아무래도 세종대왕 때 엄청난 그 과학기술의 발전, 뭐 하나하나 말하기도 입 아프죠? 다 알죠, 여러분? 과학기술, 그 다음에 뭐 농사직설 같은 농법, 아니면 뭐 실정산, 막 그 달력, 역법,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뭐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 뭐 삼강행실도 아니면 이제 그런 책들 다 나와 있어. 후기로 가게 되면 달라지는 게 많죠. 후기의 문화에서 일단은 조세제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조세제도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삼총사로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시험 공부 많이 했었는데 영정법은 그 조세를 걷는 그 단위였고 대동법은 특산물. 근데 특산물을 그 질 좋은 과일, 채소로 올리기 너무 힘드니까 편한 걸로 내라. 그 광해군 때 시작했던 100년이 걸렸던, 전국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렸던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막 박람회 폐단 없어지고 공인이 등장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도 배웠어요. 균역법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을 파격적으로 줄여줬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세제도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조선 후기가 나오면 성리학의 한계점이 나오잖아. 실학 이제 대두하는 거야. 성리학. 아니 맨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글 공부만 한다고 무슨 이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되는 학문. 그래서 농사를 중요시하는 중농학파와 토지제도에 목숨 거는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중상학파. 그래서 배울 건 배우자. 우리가 청나라의 선진문물 배울 건 배우자. 수레, 선박, 과학기술, 뭐 화폐, 소비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열심히 외웠던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대동여지도, 택리지, 뭐 발해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요. 또 그래 그 종교로 가면 동학 서학도 구분해야죠. 동학 최재우가 개창한 동학이라는 전문식을 했나 모르겠네. 이게 나오면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부터 그 근대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쭉쭉 연결이 될 텐데 일단 그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문화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탑이나 절이나 이런 건 하나하나 소개를 다 못했어. 삼국시대 때는 3층 석탑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서 다각탑, 층탑, 팔각, 구층, 10층 석탑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불상도 좀 종류가 좀 달라지고 유명한 그림들 좀 달라지고 그러는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특히 조선 후기 서민문화 한마디만 서민문화 해서 뭐 한글 소설, 진경산수화, 뭐 풍속화, 민화, 네, 판소리, 탈춤 그런 것도 배운 기억 날 거예요. 오늘은 길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10분이 안 걸렸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부터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